겪으면 그날 올려놓고 결석자들한테 카톡을 보내고 하는데 혹시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어제? 언제? 모르겠다. 네. 안 까먹는다고 하는데 원래 인간이 정신머리가 없어갖고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올려놓는 것까지는 하니까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일단 오늘 6회 가봅시다. 6회. 그러면 타이머를 띄워드릴게요. 타이머 18분. 책 펴시고 일단 풉시다 이제. 스타트. 왜 맨날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들었지?
현재 과일 존나 많네, 씨.
오늘 좀 빡빡한가요? 일단 시간은 끝났거든요. 찍어! 아니면 한 1분 더 드려요. 1분을 추가해 드릴게요. 노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서. 어디 갔어? 이제 슬슬 해봅시다. 20분 넘게 드렸거든요. 지문이 조금 보니까 애매모호한 게 몇 개가 있어서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말하자면 좀 더러운 문제들이 좀 보이네요. 근데 이제 좀 더러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는 덜 들었거든요, 주로. 우리 한모 볼 때는 뭐야 교과서잖아 이런 거 풀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지론인데요. 연습할 때는 문제를 더러운 걸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부족한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15분은 진짜 많이 과목한 거고 제가 통상 18분을 드리는데 18분도 적게 잡는 건 아니에요. 문제 요령은. 우리 집에 다 얘기하고 우리가 돈이 있어 왜? 그죠? 이거 회사로 가는 거잖아? 회사 일인데 뭔가 전체까지 지원해주는 우리가 안할 수도 있어. 우리 안 가지고? 우리 잘했어. 이게. 오! 오, 이게.
아까비. 여기. 네. 여기까지 정말 괜찮거든요. 중이요? 왜 이렇게 좀 어려웠나 싶기도 했는데, 여기 놀라라. 서치펜이 어디 갔지? 어? 왜? 왜요? 왜요? 왜죠? 아니, 거기서 그럼 내가 너무 막 침통해 하면 그게 더 슬프잖아. 내가 거기서 이러면 그거보다는 아이고야 이게 낫잖아요. 자 봅시다 우리 1번은 제낍시다. 1번은 괜찮죠? 1번은 느낌이 어때요? 글이 전반적으로 되게 1번, 2번에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어쩌라는 거지 싶어갖고 그죠? 되게 정신없지 않아요? 1번 보면?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가 막 대가리가 퐁당 들어가고 물고기가 푹푹 뛰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1번은 제낍시다. 오늘 할 게 많아 보이니까. 일단 2번을 볼까요, 말까요?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볼게요, 얘는. 길이 그렇게까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죠?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네요. 얘요. 컨사이언스. 뭐죠? 비슷. 그죠. 사이언스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 발음 컨시언스예요. 아니, 콘 뒤에 사이언스잖아요.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읽는지. 얘는 conscience라고 읽어야 돼요. 아무튼, 그러면 뭐랄까요. guilty conscience. 이 의미를 죄 지은 양심이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좀 산으로 가는 거고,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 정도예요. feeling of guilt 정도의 느낌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아니면 죄 지은 양심. 양심이 죄를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양심적으로 죄 지은 느낌이에요. 이런 건 작용합니다. Because it policies the way we behave.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고 그것이 policy는 원래 명사로 쓰면 뭐예요? 정책이죠. 동사는 뭐겠어요? 정책이 원래 뭐 하는 거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정책이잖아요. lead라고 보시면 돼요. lead예요.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럼 그것이 이끌어줘요.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이끌어줘요. And if it can be easily triggered by the sense of others watching us. 그리고 여기 us까지가 if절이네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 있는 it이나 여기에 있는 it이나 다 똑같은 놈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이 쉽게 유발된다면 뭐에 의해서? sense of는 뭐뭐한 감 내지는 감각이죠. 제일 무난한 해석이. 이런 감각이에요. 무슨 감각? others watching us. 얘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고 얘가 동명사예요. 타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감각에 의해서 쉽게 유발된다면 then 그러면 we are more likely to act in a way 우리는 더 이만큼 동사라고 봅시다. 행동할 것 같아요. in a way 하면 뭐뭐 하는 방식으로죠. 대절인 방식으로. It is for the benefit of the group. 그럼 that is네요. 그럼 집단의 이익을 위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이거 보고 있어요. 뭐지? 이러고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존나 오줌이 마려워요.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깜깜하고 아무도 없어요. 길바닥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후 3시에 강남역이에요. 길바닥에 사는 새끼 있어요? 못 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 그러니까 그건 내가 쪽팔림과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건 남의 눈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요? 좀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잖아요. 글쓴이가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guilty conscience. 죄책감을 가지는 양심. 그냥 죄책감이라고 합시다. 죄책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하의 내용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 갑니다. In the same way that students are less likely to cheat. 동일한 방식으로예요. 대절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cheat요. cheat는 사기치는 거잖아요. 구라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부정행위를 덜 할 것 같다예요. 뭐 할 때요? When told a ghost story. 맞아요? 사례가 너무 병신 같지 않아요? 유령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네 부정행위 하면 임마 귀신이 와서 잡아가 못해요? 이 학생들은 한 7살, 8살쯤 되나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또 if we believe the ancestors are watching us. 여기
on까지가 덩어리네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라면 부정행위를 덜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조상님들이 뭐하고 있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엠마 너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가 네 뒤에서 너 보고 있다 이 새끼야. 부정행위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이렇다면 얘가 별로 안 좋긴 합니다만 더 뭐예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잖아요. We are more likely to. 우린 conform, 순응하다죠. 사회의 규칙과 규제에 순응할 것 같아요. 그리고 such way of thinking, 그와 같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얘가 주어네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그리고 이만큼이요. 얘는 being advantageous. 그럼 콤마하고의 동명사예요. advantageous가 얘가 형용사인데 being이 필요 없잖아요. 얘 형용사 역할을 시킬 거라면.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예요. 둘이 equal이란 얘기. 그런 사고방식, 어떤 것, 집단의 이득이 되는 것, 공동체의 이득이 되는 것인 그런 사고방식은 would be likely to be passed요. 그럼 이만큼까지가 동사 덩어리예요. 그래서 pass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여요. pass A on to B 혹은 우리 지문에서처럼 pass A on까지가 동사고 from 어디 to 땡땡땡 이렇게요. 그럼 A가 첫 번째 건 pass A on to B는요. A를 B에게 전달하다예요. pass on까지가 부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이렇게 나열돼서 이거 뭐야 싶어도 on까지가 동사랬지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A를 B에게 전달하다고요. pass A on from B to C 뭐 이렇게 가면 A를 B로부터 C로 전달하다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방식이야. 너 나쁜 짓 하면 막 호랑이가 잡아가. 이딴 사고방식은 전달이 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세대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엄마가 자식에게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로. Assuming the presence of others could be a good evolutionary strategy.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추정하는 것이죠. 타인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 누가 보고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건 뭐일지 모른다? 좋은 진화적인 방법일지 몰라요. To always be on the lookout for potential enemies. 그럼 방법인데 그냥 부사적 용법으로 갈까요? 목적으로 갑시다. 뭐뭐 하기 위해서. 항상 lookout이 뭘까요? look, 밖을 보는 거죠. 살피다예요. 살피다, 경계하다. 그러면 always be on the lookout 뭔 소리예요? 그럼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살피고 있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살피고 있기 위해 좋은 전략이에요. 무엇이 올지 안 올지를 살펴요. 잠재적인 적이 나에게 격하러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기 위한 좋은 진화 전략이래요. 뭐가요? 항상 남이 있을지도 몰라, 누가 있을지도 몰라, 내 등 뒤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if we are hardwired to assume the presence of agents and spirits in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hardwired 이거 꽤 자주 보는 단어죠. 이제 얘가 뭐죠? 하드웨어에 장착된이에요. 그러니까 내장된 내장된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좀 의역하면 부드럽게 타고난이에요. 우리 몸에 장착된 거예요. 와이어가 엮다라는 동사예요. 엮다. 우리 몸에 엮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hardwired 하면. 그럼 우리 몸에 이런 게 장착돼 있다면 뭐 하도록이요? 후보정사 하도록 장착되어 있다면 이거 하도록. assume 추정하는 겁니다. presence 존재를요. of agents and spirits. 얘는 좀 이상하긴 한데 agent는요. 이게 보통 뭐 요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문에서 제일 무난하게 해석하는 방식은 행위자예요. 행위자, 뭐 요원, 뭐 직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행위자가 제일 그냥 무난해요. 그럼 행위자와 영혼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 여기에서 영혼은 누구예요? 너희 새끼 귀신이 잡아간다 할 때 그 귀신이에요. 귀신과 행위자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우리가 내장되어 있다면, 타고난 거라면 세상을 바라볼 때요. Even the slightest example of a pattern
that could be a face or pair of eyes. 좀 기네요. 얘가 일단 주어고요. 주어 덩어리가 좀 길어요. 이만큼이 주어 덩어리인데 사례예요. 어떤 패턴의 사례. 그냥 얘를 주어로 인식해버립시다. 패턴의 사례. 뭔 소리야? 패턴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패턴을 봐요. 어떤 could be a face. 얼굴처럼 보이는 패턴이에요. or pair of eyes. 눈깔처럼 생긴 패턴을 봐요. 심지어 이것조차도 will readily be seen. 보여질 수 있다. readily는 무슨 말이죠? 준비되게 easily예요. 쉽게입니다. 쉽게. 이건 쉽게 뭘로 보여질 수 있다? as such는 그처럼 그와 같이입니다. 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말이에요. 그와 같이 보여요. 그러면 왜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이런 느낌 있대요. 뭐 이렇게 벽에 트랙이 가거나 뭐가 뭐 구름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사람 같다, 뭐 눈깔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뭘 보기만 해도 눈인가? 날 지켜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Any bump in the night. bump는요. 쿵 하고 부딪히다예요. 혹은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어인데 얘가 명사일 때 부딪히는 것. 그러니까 충돌하는 어떤 물체를 말해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혹은 도로라면 방지턱이에요. 과속 방지턱. 빨리 가면 방지턱에 쾅 하고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딪히는 존재예요. any bump. 그 어느 부딪히는 존재. 밤에 나랑 쿵 하고 부딪히는 그 어떤 존재도 뭐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언제 박을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고 주변을 살펴야 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계속하는 얘기는 뭐예요? 타인의 시선 아니면 영혼의 시선, 조상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착하게 산다예요. 그래서 밤에 혹여나 누구랑 부딪힐지 모르니까 잘 살피고 조심해야 돼. 또 조금 내용을 확장시키면 행동을 삼가야 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1번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2번 밤에는 누구든지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요. 3번 밤에 감시당하는 건 위험해요. 위험하죠. 밤에 누가 날 감시해요. 무섭게. 4번 조심해요. 누구와도 밤에 부딪히지 않도록. 5번 뭐죠?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나아요? 그죠? 얘가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밤이든 낮이든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 문제의 주제 글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쭉쭉 가봅시다. 근데 얘 안 해도 되나요? 정답률 괜찮죠? 요즘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를 읽다가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싶으면 얘 읽어보세요. 안 읽히면 왜냐면 다른 지문은 제가 선택지보라 소리를 안 해요. 왜냐면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놨을 때 내가 잘못한 영어 해석이 이 글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영향을 끼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잘못 읽을 일은 없잖아요. 우리 원어민 아닙니까? 원어민. 그죠? 네이티브 코리안. 진정 추천이다. 그럼 감사할 때는 먹을 주는 주문도. 그래서 요 얘기 마저 하고 칩시다. 요지 문제 하고요. 20번 조장하고 22번 요지 문제는요. 푸실 때 가끔 싶은 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얘 읽어보고 올라갑시다. 우리는 네이티브 코리안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읽으면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호 어서 오시고 읽어보고 올라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얘 글 읽다가 아니 씨발 뭔 소리여 싶다면 오래 걸리셨다면 그런 경우에는 얘를 한번 읽어보고 올라가면 이런 소린가 본데 라고 감이 잡힐 수도 있어요. 일단 쉬었다가 뒤에 거 이어가 볼게요. 왜 어디를 그렇게 내가 편의점 가? 자,
야, 연구는 다 어느 정도 진짜 가서 먹을 것 같은데. 이런 해외 벌점 이런 거 이런 모르죠. 그 대화를 가야되겠 못 물어봐. 그다음에 내가 잘 막, 저 기피증이야. 아니, 내가 두 명한테 내가 1대1은 잘하는데, 단체는 못해. 그래,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빨리 물어봐. 알았어. 빨리 물어봐. 빨리 들어봐. 빨리 들어봐. 빨리 들어봐. 아, 내가, 너 윤가에 닮아가냐? 왜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아, 너 왔더니? 미안, 몰랐어. 진짜 싫어. 뭐라고 했어? 아니야, 해봐라, 언제가. 아, 저녁 먹을 건지 물어봐. 언제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일단 둘 다 물어봐. 저녁? 야야야야, 윤가에. 내가 이거 비밀인데 하나 알려줄까? 그러면 바빠라. 너 벌레 어떻게 쓰는지 알지? 근데 그거 못 봤어. 근데, 욕하기야, 이거. 아니, 들어봐.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벌레라는 단어 주셨거든, 그 하다. 근데 그 붙여놨단 말이야, 탁구하는 컴퓨터에다가. 근데 벌레 어이잖아. 근데, 아이, 아니, 그죠. 그래, 나 몰라. 그 열고 들어보자면, 맞아. 마지막에 벌레 꼬여요. 벌레 생겨요, 이거든? 근데 벌레가, 이거 봤어? 그래서 혹시 좀 불안해? 나 그냥 나 벌레라고 그냥 막 빗질하고 봤는데.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아니, 어제 저녁에 가는데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 긴장 때문에. 긴장 때문에 약간, 이거 엄청, 나 이거 주말하면 뛸 수 있어. 나도 분할하면 뛸 수 있어. 내가 크게 조절을 하면. 좀 못하네. 쉬워. 크게 세 가지는 있어. 빨리 대답하라고. 인생 뭐야? 세미나 뭐 해? 햄. 오, 봤어. 나 콜 먹을 아, 때 그럼 나 5시 반에 간다고? 어, 빨리 읽어. 알았어. 그만. 야, 너 그냥 가자니까? 아니, 돈 절대 못 가. 왜? 너 어디 가? 시골 가? 어, 나 가봤자 서울 나 안 돼. 엄마가 내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가지. 봐, 내년에 고3이잖아. 혹시 내가 한양 때 못 가면? 야, 그런 얘기 왜 해? 나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우리 엄마가 한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미래를 모르니까 같이 가자. 야, 근데 이게 뭔지 알아? 담임이 이거 보내자마자 나가. 이게 윤희재 아니야? 담임이 나갔다니까? 오? 이거 아니, 보내자마자. 대단하다. 가자고. 아니, 너무 눈치 많고 수정이 높아지. 수정이 왜? 너 왜 우리 수정이 얘기 맞거든? 다 말할 거야. 너무도 수정이랑 보는 거. 수정이 정말 징그러. 나 맨날 수정이 보고 싶은 거. 오늘은 2시간에. 그쵸. 몇 시에? 아, 먹었구나. 그거 재현질 것 같아. 너 오늘도 수정이랑 저녁 먹어? 안 몰라, 사실 안 물어보. 아니, 같이 먹자 했는데. 언제? 11시에. 네. 아, 오늘 수업이. 너 지금 3일 전부터 책을 조금씩 지금 자주 먹고. 그러면 11만 있으니까. 그럴까? 하다니까? 근데 아무도 안 간다니까, 진짜. 나는 간다니까? 아니, 너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나 간다. 이수정한테 말해야겠다. 무슨 소리야? 야, 좋아요. 좋아요. 왜? 완전 수정식이 나와. 수정, 뭐지? 옆에서 보냈는데도 느낄. 당연한 거 아니야? 세벨리도 그럼. 아, 왜? 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난 가야겠다. 나는 저녁 먹자. 아니, 그건 아닌데, 뭔가, 아니, 수정이 혼자 못 먹으면, 아니, 내 새벽에는 잘 아니면, 새벽에 그냥 먹으려고, 먹어지려고야. 먹으려고? 아니, 나는, 야, 안영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 나도 그냥 김도훈이라고 추가하고 안 바꾼 거야. 나도 그러니까 이거 바뀌면 나갈 거야. 세계 화면에서 팬미팅은 잘 갔다 왔어? 왜? 사인 받아보지 그랬어. 네가 돈을 받아야지. 민정쌤 또 좋지만. 야, 네복 다 뒀다가 올해 1년 내내 누르려고? 그럼 안 되지. 야, 너 결심했잖아. 그럼 세상의 모든 복을 네가 다 받아야지. 아니야. 근데 내가, 1분 더 채울까? 어차피 29분인데? 59분인데? 그쵸? 뭐라고요? 이게 안 나온다니까. 되게 많이 온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우는 날마다 너 1년 치 하영아, 아니야. 내가 생각해봤거든? 7번을 언제 울었는지? 가장 최근에 운 게 10년이 넘은 것 같아. 아니야. 그래. 언제 울었지? 그 민정쌤 알려준 수법 써먹었어. 언제 울었지? 야, 네, 그니까 아침에 여기서 뭘좀 하더라. 팔꿈치랑 쇄골 부러졌을 때 존나 아프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운 것 같아요. 뼈다구 중에 부러졌을 때 제일 아픈 뼈가 쇄골이에요. 거기 어떻게. 올해, 쇄골이요? 축구하다가 이렇게 공이 날라와서 뛰었는데 어떤 시발놈이 밑에서 나를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공 떠 있는데 아래서 박으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아니야. 그럼요. 그게 언제일까? 아니, 거짓말 10년 동안 어떻게 안 울어? 울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영화를 본다도 되게 슬픈 장면. 영화 안 봐요. 사람 많은데 싫어해요. 졸업식 같은 데 안 가봤어요? 남의 졸업식에 가서 내가 왜 울어요? 내가 애가 있어야 졸업식을 가지. 고양이. 어. 아니, 나 어제 고양이
이 새끼가 존나 세게 불어서 아 하고 눈물이 찔끔 나올 수는 있을 텐데 보통 고양이가 꽉 물면 좋아서 감격스러워. 그렇게까지 기쁜 일이 없었어요. 슬프게도. 그렇게까지 기뻤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 않지. 힘든데 왜 울어요? 열받지? 힘들면 욕 나오지. 아이 씨발 존나 힘드네 이러고. 눈에 뭐가 들어가요. 그거는 생리적인 과정이니까 운다고 하기 그렇잖아요. 자 봅시다. 일어나라 시체들아. 3시 1분이다. 자 침 닦고 빨리 일어나요. 봅시다. When you write a paragraph or an essay that uses definition, 얘는 빨리 갑시다. 다 빨리 나올 거니까 거의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네가요. 아이고 이렇게 어디 갔어? 할 때요. 네가 글이나 문단이나 에세이를 써요. 아이고 정의를 사용하는 글을 쓸 때요. The dictionary entry는요 리스트업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dictionary entry는 여기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definition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글을 쓸 때요. 사전적 정의는요. is only the beginning. 뭐 엔트리는 보통 엔터가 입장이니까 뭐 입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사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전에 입장해 있는 것, 사전에 써 있는 말은 뭐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뭔 소리예요? 사전적 정의는 그냥 말 그대로 정의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한 문장 더. It is not the function of a dictionary to go into great depth. 그럼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예요. 투부정사 하는 것. 그럼 go into 들어가는 거예요. great depth요. 굉장한 깊이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뭐는 아니다? 사전의 기능은 아니다. 사전의 기능은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용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문하는 용도라는 거지.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여기 보면 답이 되는 근거가 보이네요. 자기가 두 문장에 걸쳐서 한 얘기를 정리합니다. 앞문장 이해 못해도 이해 보면 알 것 같아요. 딕셔너리, 사전은 뭐 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건데요. 이것만을 제공해요. 오직 기본적인 의미하고요. 시노님이 뭐죠? 동의어예요. 얘는 뭐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알면 좋고. 그러면 사전이라는 건 기본적인 뜻하고 이거랑 비슷한 말이 뭔지만 알려주는 거야. 사전은 정의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에 불과하다, 고작 only가 들어가니까 사전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의 확장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뭐 쭉 읽어가셨으면 여기쯤 답 나오셨을 거고요.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립시다. To help your reader understand the difficult term or idea. 돕기 위해서예요. 너의 독자가 목적격 보호하는 거죠. understand, 이해하는 걸 도와요. 어려운 용어나 생각을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 you will need to, 너는 뭐가 필요하다? expand this definition. 이 정의를 확장해야 돼요. 그리고 into는 변화의 into로 뭐뭐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변화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사전적 정의를 변화시켜서 확장시켜서 뭐로 만들어요? What is called 불리우는 것으로 만들어요. Extended definition. 그럼 추가된 정의, 확장된 정의라고 불리는 것으로 네가 사전적 정의를 늘려가야 돼요. 사전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with an extended definition, 목소리는 왜 이지랄이죠? 이것을 통해서죠. 이것을 가지고 좋은 걸 할 수 있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기 뭐해서 그냥 읽거나 보고 갑시다. On extended definition or analysis. 그럼 추가된 정의 아니면 분석이라는 것은 as it is also called 콤마 뒤에 or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즉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럼 확장된 정의는 즉 뭐라고도 불려요? analysis, 분석이라고도 불린대요. 뭐뭐처럼이에요. as it is called 하면 뭐뭐라고도 불리듯이예요. 불리우는 하면 더 좋겠네요. 그것이 또한 analysis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확장된 정의나 분석이라는 애가요. draws on more than one method. 그럼 draws 이끌어낸다죠. 뽑아낸다. 그럼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것을 뽑아내요. 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네요. 도달하게 해주기 위해서. understanding of a term. 어떤 용어를 내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제공해 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벗어나서 의미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아니까요? 어딨죠? 여기 있네요. defining, 정의 내리기예요. 무엇을 가지고 확장된 정의, 그리고 분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기. 그래야 이해가 쉬워져요. 란 얘기고, 쭉 넘어가서요. 일단 7번을 먼저 봅시다. 네, 7번하고 9번, 10번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7번이요. 최근 수능에 나오고 있다가 올해는 안 나온 유형인데 풀기가 되게 개똥 같은 유형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열심히 읽으면 조로증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거든요. 답이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 이런 시부어. 그래서 사실은 여기부터 글을 읽으셨어도 답 찾는 데는 무리가 없었어요. 그게 내가 재작년에 저기 있었구나. 2022년 때 고3 수업을 했으니까 2021년 2년 했구나. 2021년 11월에 본 수능,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하고요. 그 다음 년도 수능하고요. 2년에 걸쳐서 나왔던 유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는 건 좀 에바인 것 같고요. 패턴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배경이에요. 도입이에요. 도입. 글로 치면 도입부. 그래서 이 글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는 글 같지는 않은데 패턴은 그래요. 글의 내용이요. 되게 멀리에서부터 좁아지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깔때기처럼 좁아지다가 결론 혹은 주제가 도출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논술 써본 적 있어요, 혹시? 없군요. 보통 글을 쓸 때요. 밑도 끝도 없이 주장부터 박아버리면 글이 뻑뻑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떠오르는 게 우리 외부들이 뭐 방사능 방류를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로 끌어오는 거야. 뭐 얼마 전에 일본 애들이 방사능 오염수를 뭐 방류를 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도덕적 태만이라거나 그죠? 공동체의 이익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을 하기 위한 사례로 멀리에서부터 이야기를 전개해 오는 글인데 원래 독해 지문에 그런 패턴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나온다면 한 지문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22학년도 수능 문제로 치면 34번인가 그랬을 건데 뭐 세 새끼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되게 뭐 새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새 습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 답은요. 밑줄 앞뒤만 보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뭐 쭉 읽어는 가보겠는데 앞쪽 부분에는요. 다 읽어놓고 응? 빈칸하고 이거랑 뭔 상관? 이런 지문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요번 수능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앞부분 읽다가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해도 이건 빈칸 문제에 대한 일반론이기도 한데요. 빈칸 앞뒤에 있는 문장들 사실 좀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빈칸을 읽을 때 중간쯤 읽다가 뭐 포기하는 건 괜찮아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 근데 시간이 남았어요. 이 문제밖에 안 풀면 돼요. 그럴 때는 앞부분 읽었을 때 이해 잘 안 가도 빈칸 앞뒤 선후관 전후 문장들 좀 잘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요. Early in March 1967, 1967년에 그냥 갑시다. 3월 초에요. 캐나다에서요. 11-year-old child died of old age. 11살짜리 애가요. 죽었어요. die of나 die from이나 비슷해요. 뭐뭐 때문에 죽다예요. 노화 때문에 죽었대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었대요. 11살짜리가. 이상하잖아요. Ricky Gallant was only 11 years old chronologically. 얘는 꼴랑 몇 살? 11살이었대요. 왜 안 주어져? chronologically는요. 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건 아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접두어예요. 크로노요. 그래서 게임 이름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기도 하고 얘는 지문에 꽤 나옵니다. chrono가요. 시간을 의미해요. 시간. 그래서
logically는 논리적으로죠. 시간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예요. 시간상으로. 시간적으로는 몇 살밖에 안 됐어요? 11살밖에 안 됐어요. But he suffered from an odd disease. 그는 고통받았대요. 무엇이라고 불리우는 progeria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얘가 이제 조로증이에요. 조로증.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조로증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얘의 증상을 보면 돼요. Advanced aging. 에이징은 노화죠. 노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화된 거예요. 노화가 개빨리 오는 거죠. And he exhibited many of the characteristics. 그는 보여줍니다. 많은 특징 등을요. 그럼 90살의 인간이 보여줄 법한 많은 특징들을 보여준대요. 정말 노화네요. The symptoms of progeria are senility, hardened arteries, baldness, and wrinkled skin. 얘네들의 symptom은 아시죠? 안 써도 되죠? 증상. 그럼 이 조로증의 증상은요. 형용사형이요. 스나이어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치면 망령이거든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소설책 같은 데서 에라이 망령들 늙은이야 막 이렇게 노인들끼리 친구들한테 하는 말. 뭐랑 비슷하냐면요. 치매랑 비슷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 노화로 뇌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해서 치매 비슷하게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는 것을 쓰나요. 망령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senility는요. 망령이에요. 망령.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증상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artery는 이게 동맥이에요. 동맥. 이렇게 써드릴게요. 단수형을. 얘는 인간의 신체 관련된 지문에서 꽤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럼 harden, 딱딱하게 하다예요. 단단하게 하다. hardened artery, 경화된 동맥. 동맥 경화입니다. 딱딱해진 동맥. baldness, 대머리요. 그리고 wrinkled skin, 머리도 벗겨지고 주름도 생겨요. In effect, 얘는요. 효과적으로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예요. 그래서 눈 떠라 이 진짜 위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노인이 되었어요. 죽을 때요. 그리고 a long lifetime of biological change having been packed into his 11 short years. 그럼 이만큼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분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 얘가 having been packed into인데 이 표현은 보셨을 법한 표현이에요. be packed into. 제가 몇 번 적어드렸을 겁니다. 이거 독해 같은 데서 나오면. 뭔 말이게요? 얘랑 같은 뜻이에요. be filled with랑 같은 뜻입니다. 이거. 뭐뭐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여기 into 자리에요. with가 들어가도 같은 뜻이에요. be packed with. be filled with. be full of. 같은 놈이에요. 그러면 분사 구문이니까 의미상 주어가 having been packed into. having been pp는 우리 최근에 문법할 때 많이 봤죠? 완료 수동의 분사 구문입니다. 과거에 채워진 거예요. 어디 안으로? 얘 1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우겨 넣어진 거예요. 뭐가요? 아주 긴 삶의 세월, 긴 인생이요. 그러니까 11년밖에 안 살았지만 90년어치의 노화가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Cases of progeria are extremely rare. 이 사례는 존나게 드물다. 넘어갑시다. Yet, 하지만, 그러나 in a metaphorical sense. 그럼 메타포가 뭐죠? 거기서 뻑소리 났다. 그죠? 비유, 은유. 그러면 비유적인 센스는요. 의미예요. 비유적 의미에서 the high technology societies 기술 수준이 높은 사회들은요. all suffer from 모두 고통받아요. This peculiar element가 얘가 보통 양분 내지는 음식, food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귀한 양분이니까요.
아마 여기 별표에는 뭐 질병이라고 의역이 돼 있는데 element는 음식 먹거리 관련된 지문에서 간혹 나오니까요. 요렇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나아요. 다양분이나 음식입니다. 아니면 영양분을 제공하다 nourish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이한 존내 이상한 자양분 때문에 고생한대요. 뭐가요? 고도로 진화된 기술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사회는 이와 같은 양분이 발생합니다. 해서 그러면 이러한 이상한 양분, 여기서는 그냥 결과라고 뭉뚱그립시다. 이런 이상한 결과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상한 결과는 뭐겠어요? 요와 같은 사례가 되겠죠. 노화 같은 사례. 그러면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는데요. 그럼 프라주리아는 노화였어요. 급속 노화, 조로증. 그럼 이러한 일이 사회에 발생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부터 글쓴이가 화제를 그냥 확 전환시킨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조로증을 앓다가 죽은 한 아이의 사례였죠. 이 사례를 통해서 논의를 전개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말이 되게 늦게 나와요. They are not growing old or senile. 마침 나오네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고 있지 않다? 늙거나 망령들고 있지 않아요. 사회가 늙어봤자 얼마나 늙었겠냐고요. But 하지만 they are experiencing. 근데 우리 사회들이 이 고도로 기술적으로 진화한 사회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Supernormal rates of change요. 그럼 rate는 뭐예요? 비율, 정도, 속도잖아요. 그럼 supernormal 하면 노말에서 훨씬 벗어난 거니까 super fast라는 의미겠네요. 존내 빠른 속도를 경험하고 있어요. 뭐의? 변화의. 인간으로 치면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화하는 게 노화잖아요. 근데 그게 존내 빨라지면 뭐예요? 조루예요. 근데 우리 사회들이 늙거나 병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들이 겁나 빠른 변화의 비율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빠른 변화의 비율이나 속도가 뭐랑 같은 얘기예요? 이 기이한 현상, 조로증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동일한 현상을. 그리고요, many of us have vague는 죄송합니다. Many of us have a vague feeling. 우리들 다수는요, 느끼고 있대요. 이상한 감각을 느끼고 있어요. vague는 모호한이긴 하죠. 모호한 감각을, 애매모호한 감각을 느껴요. 대절이라는 감각을 느끼는 중입니다. Doctors and executives, 의사랑 executive는 회사의 임원이죠. 얘네들은 alike 마찬가지로 해요. 유사하게 complain,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They cannot keep up with. keep up with는요. 변화나 추세를 따라가다예요. 뭐 따라잡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최신의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좀 정확해요. 최신이나 최근의 변화나 추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나 회사의 임원들이요. 이런 불평을 한대요. 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요. Latest developments. 최근의 발달을요. In their fields. 우리 분야에서 최근의 발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따라가요? 발달이 겁나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속도가 앞서 뭐라고 했는데요. 겁내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치 조로증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을까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빈칸과 같은 감각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1번, things are moving faster. 뭔가가 존나 빨리 변한다. things는 막연한 사물을 나타내는데 이거 지문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괜찮다 그랬어요. 상황이요. 아니면 우리도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할 때 그 일이요. 그럼 상황이 아니면 환경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해석해 주세요. 상황이나 일이 환경이 엄청 빠르게 움직인다. 조로증이네요. 앞에서 한 말이랑. 지금 사실 보시면 앞 내용이 이해가 안 갔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최신의 발달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대요.
왜겠어요? 우리의 사회들이 겁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찍는다면 1번을 찍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2번,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었다. 3번, 시간이 되게 많지는 않을 거다. 4번, 변화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등장할 거다. 뭐 엉뚱깽뚱한 소리잖아요. 선택지가 글이 되게 이상하면 통상 선지에서 별로 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이 이해가 안 가면요, 이 빈칸 앞뒷 부분의 내용 연계 관계를 보시고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나아요. 연결사는 제낍시다. 시간이 없는 분 아니면 다 풀었을 것 같아요. 9번하고 10번 중에 뭐가 더 헷갈렸어요? 둘 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러면 9번을 볼게요. 9번. 10번은요. 요거 확인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문장 삽입 문제는 얘를 그닥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까먹으니까. 다만 이런 애들이 보이면 요건 잡고 가자라고 했어요. nevertheless는 무슨 뜻인데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얘 역접이에요. 내용이 얘가 없으면 빵꾸가 뿡 하고 뚫려 있을 거예요. 앞뒤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해 가시다가 왜 이 내용이 바뀌었지 하고 올라가셔서 얘를 읽고 내려와 보시면 스무스해질 거예요. 일단 얘가 좀 어려워 보여서 얘는 이제 단서를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단서가 눈에 보이는 단서가 없었어요. 연결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디스 댓도 없고 이래서 단서를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서 같이 가볼게요. Your brain is making assumptions. 너의 뇌는 항상 추정을 하고 있어요. All the time, always죠. 매일매일 항상. Assumptions about your actions. 너의 행동에 관련된 추정은요. 그리고 주어가 아닌데요. 이 시발놈이 글을 이렇게 써놨어. 삭 죄송합니다. 그냥 명사예요. 그러면 너는 네 뇌는 항상 추정이란 걸 하고 있는데 그 추정은 이 추정이에요. 어떤 추정인데요? 너의 행동에 관련된 추정, 너의 주변 사람에 관련된 추정, 그리고 너의 의사 결정에 관련된 추정. 이렇게 다양한 추정을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뇌는 항상 추정을 하는구만. 까지밖에 없어요. A는 일단 첫 번째는 아닐 것 같으니까 넘겨보고 B로 한번 가볼게요. As an example, 예를 들어 볼게요. We can assume,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내용이 그럴싸하게 이어져요. 계속 가볼게요. It's impossible to create a painting without proper painting supplies.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할 겁니다. 이시 가주어죠? 어디 갔냐? 여기가 진주어죠. 그러면 투부정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Create painting, 그림을 그리는 건요. 뭐 없이 적절한 painting supply, supply는 도구라고 합시다. tools예요. 적절한 그림 도구 없이는 그림 그리는 거 어렵다라는 추정도 한대요. To flip that assumption. 근데 대괄호예요. 주어네요. 그러면 그러한 추정을 flip은 뭐죠? 뒤집는 거죠. 그죠? 그 추정을 뒤집는 것은 의미할 겁니다. 대절을요. 대는 없네요. We could paint masterpiece using anything around us. 우리가요. 만들 수 있대요. 그릴 수 있대요. masterpiece는 대작이잖아요. 우리가 걸작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using 뭐뭐하면서요. 사용하면서 anything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 사용하면서 대작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뭐와 같은 거. Like painting food condiments on paper plates. 그럼 painting 그림 그리는 거예요. food condiment는 얘는 재료죠. 그럼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같은 거예요. 뭐 위에다가요? paper plate. 종이로 된 식기에다가 식재료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뭐 할 수 있잖아요. 볶음밥 같은 데다 케찹으로 이렇게 입 모양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요. Or using 아니면 사용해요. Tap water with dirt and sticks to paint. 물이랑 흙이랑 막대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대요. 씨발 뭔 소리지? 쉽지 않아요. 일단 B는 읽었어요.
C 가볼게요. 저는 통상 B, C, A로 읽어요. Think about the weather outside. 갑자기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래요. 뭐에 대해서? 밖에 날씨에 대해 생각해봐라요. 그리고 명령문 and죠? 그러면 이때 and는 뭐라고 해서? 그러면이잖아요. 바깥 날씨에 대해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는 뭐 해요? 빠르게 추정하게 돼요. 목적어를요. How long it would take you to travel anywhere. 이런 추정을 하게 돼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요? 네가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날씨가 운전을 해서 갈 건데 눈이 존나 와서 길이 빙판이에요. 개오래 걸리겠다. Or 아니면 what clothing would be best to wear for the day. 어떤 옷이 제일 좋을지네요. 오늘 밖에 나갈 때요. 이와 같은 추정을 한대요. You don't need to think very hard. 너는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About those things.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요. Because 왜냐하면 your brain makes all the assumptions for you. 네 뇌가요. 뭐 해요? Make assumption. 추정 다 해줄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요. Sometimes correctly. 때때로는 어떻게? 정확하게. But more often than not. 길게 쓰여 있지만 more often than not은요. 그냥 often이에요. 직역을 하면 more는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than이 나왔잖아요. 비교 대상. 그럼 매우 자주예요. 뭐보다? 안 그런 경우보다 더 자주. 그러니까 자주예요. 맞는 경우가 안 맞는 경우보다 더 자주 있다. 그러니까 자주입니다. 그럼 때때로는 정확하지만 자주예요. 어때요? 틀린 추정을 한대요. Believe it or not. 이건 그냥 관용 표현이죠. 믿거나 말거나. 그럼 우리는 C의 내용은요.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항상 추정을 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자주 틀림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놓읍시다. 얘는 일상적 우리의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주 추정을 우리는 항상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요 추정이요. 자주 틀림이에요. C의 내용이요.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B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는요. 뭐가 필요해요? 그림 도구가 필요해요. 화구라고 합시다 그냥. 화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 추정을요. 얘를 플립 하겠대요. 뒤집어 버리면 아까 뭐였었죠? 다른 도구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B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하는데 이 추정을 뒤집으면 다른 도구로도 가능하다라는 추정이 된대요. A를 가봅시다. By purposefully flipping your assumptions on their head. by ing네요. 의도적으로 flipping, 뒤집음으로써죠. 너의 추정을 on their head, 대가리 속에서요. You allow yourself to be more fully aware. 너는 허락해요. 네 자신이 목적격 보호하도록이요. Be aware of는 뭐뭐를 알다잖아요. 네가 더 완벽하게 알도록 해줍니다. 뭐를요? What they are and whether or not they are justified. 이거 하고 이것을 네가 알 수 있도록 해준대요. 저게 뭔지,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죠. They are justified.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쨌건 글쓴이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의도적으로 추정을 뒤집음으로써 뭔가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예요.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to consciously flip an assumption. 그럼 의도적으로 아까랑 똑같은 말이에요. purposefully flipping. 의도적으로 뒤집는다. consciously flip. 그럼 의식적으로 뒤집는다예요. 여기서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추정을 뒤집음으로써 더 많은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의도적으로 가정을 뒤집기 위해서
You also uncover new perspective. 당신은 한편으로는 uncover, 밝혀내다죠. 알아내게 되기도 해요. 새로운 관점을요. In whatever you're thinking about. 뭐에 대한 관점인데요. 네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든지 그것에 대한 너의 기존의 새로운 관점을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뭣도 가능해져요? flip이라는 걸 하면 새로운 관점도 생기게 됩니다. 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의도적으로 나의 추정을 flip 뒤집어요. 그러면 그냥 좋은 말 써 있어요. 1번 많은 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인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관점도 얻게 돼요. 그럼 A, B, C의 내용을 대강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보자고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추정이라는 걸 한다예요. 그리고 뒤에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 추정은 되게 소재가 다양함이에요. 주어진 문장에서 우린 다양한 추정을 한다 라고 했고요. B의 내용은요. 추정을 했다가 뒤집으면 다른 도구가 된다. 일단 보니까 여기에 뒤집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 뒤집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C에서는요. 뒤집는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럼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 게 좋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다양한 추정을 해요. 근데 다양한 추정이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주 추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B로 갔을 때는 C발 뭔 소리요 였잖아요. 엔간하면 A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주어진 문장에서 C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자고. 우리는 다양한 추정을 한다 그랬는데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날씨 같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Think about, suppose, imagine, say 이거 다 뭐라 그랬어요? 예시요. 그죠? 이거요. 예시예요. 예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예시인데요? 우리가 만드는 다양한 추정 중에 하나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잖아. 예시로 우린 뭐에 대한 추정을 해요? 날씨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날씨에 대한 추정을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추정을 할 거예요. 시간도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왜? 뇌가 알아서 해요. 근데 이게 자주 틀려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날씨에 대한 추정을 하는 상황은 뭐에 대한 사례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요 추정들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되겠네요. 이게 날씨에 대한 추정에 대한 사례였구나. 그리고 봐봐요. C에서 B로 올라가기 적절한지 봅시다. C의 뒷부분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주 틀린다였어요. 자주 틀린다. B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As an example 이라고 써 있잖아요. 또 여기도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C에서 B로 이어진다면 자주 틀리는 사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는다는 건 틀렸다 그랬지 틀린 사례는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뒤집어요? 틀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로 가봅시다. A로요. 자주 틀려요. 자주 틀리니까 내 가정을 의도적으로 뒤집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왜 뒤집어야 되는데요? 슬립이 왜 필요한데요? 이거 자주 틀린다 그랬잖아요. 틀리니까 뒤집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용이 우리가 요렇게 내용을 이어주면 괜찮겠구나 예요. 우리가 하는 추정들이 자주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정을 뒤집을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뒤집으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이나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관점이나 사실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겠대요. 그럼 의도적으로 추정을 뒤집음으로써 그림을 그릴 때 했던 잘못된 추정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림 그릴 때는 붓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했는데 손가락으로 그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진다죠. B에 들어가는 내용은 A의 내용에 대한 주체 진술이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뭐 추정은 뒤집으면 새로운 걸 알 수 있어. 그림에 대한 추정을 뒤집으면 우리가 화구가 아니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단 순서도 마찬가지고 합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읽었는데 그러면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글 쓸 시간은 없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B의 내용은 쭉 훑고 이거 A의 내용은 쭉 훑고 이거 그럼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일단 얘는 사례네. 뭐의 사례지? Think about 사례네. 얘는 뭐의 사례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쭉 읽어가잖아요. A, B, C로 읽어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어차피 글이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큰 진술이고 뭐가 사례가 되는 일반 진술에 사례가 되는 진술인지 부채 진술인지 요거를 부채론과 일반론의 순서 가지고 앞뒤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뭐 되게 당연하잖아요. 어디 갔냐? 3분 남았는데 하지 맙시다. 네, 8번은 사실 역접인 것만 확인하시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을 것 같지 시간만 있으면 풀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오늘 거 지문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을 거거든요. 단어도 어려웠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 단어들하고 지문 내용들하고 얘 복습 좀 해와요. 특히 이 숙제를 상습적으로 안 하고 있는 이 몇몇 말이더라. 지문 어려울수록 보고 분석해 오시고 꼼꼼하게 시간 투자를 좀 해라. 내가 숙제를 많이 내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내가 숙제를 적게 내는 이유는 숙제에 시간을 많이 들이라고 적게 드리는 거예요. 이 상습범들아. 너네 그딴 식으로 숙제하면 내 앞으로 지문 30개씩 숙제 낼 거예요. 이 야발놈들. 네, 가세요. 고생들 하셨어요. 지금 몇 시에 하는 거야? 진짜 야 정희쌤 어제 심할 때 뭐 에어컨 내가요? 뭐라 그랬죠? 그냥 죽으러 가. 네.